중앙선관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어제 협상을 제기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자, 중앙선관위가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달라고 요청한 날짜가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오늘 아직 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금 여야 합의가 덜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도 이제 여야 정개특위 간사 협상이 약 2주 만에 재개된 것인데 일각에서 이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뭔가요? 지금 국민들께서 또 밖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뭔가 이제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원칙과 기준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25조를 이거는 정개특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이제 결정을 해줘야 그 기준과 원칙을 보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금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다만 우리 정개특위 국회의원들이 빨리 거기에 걸맞는 기준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여야가 마지막 매듭을 푸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기준은 안 주시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금 회의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런 시간적인 그런 압박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저는 매듭이 풀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개특위 논의를 진척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큰 쟁점은 뭡니까? 좀 상당히 이제 디테일인데요. 예. 사실은 지금, 대표단, 이게 양당의 대표다 또 원내대표단 이런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야당은 예컨대 권역별 비례대표다. 예. 또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것을 딜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논의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선거구 획정위원이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근데 게리맨더링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또 어떤 사회적인 생활 방식, 생활권이 어떠냐, 여러 가지 이제 면적이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하도록 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국민들의 생각을 반추해 보면은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약간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여야 간의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지역구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라.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구 획정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가 야당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선거구 그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편차, 지금 말씀하신 인구 편차인데 헌법재판소가 그 인구 비례 2대1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조건 기술적으로, 예컨대 산술적으로 따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면서도 그런 농촌의 대표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선거구가 아주 기형적으로 획정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비정상적인 그런 선거구 획정을 정상화시켜야
지키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획정 시한이 10월 13일까지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제 또 기준안 정해서 또 획정위원회에 전해 주셔야 되는 건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데 대해서 그 동안에 국회 밖에서 전문가들 뭐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뭐 논의가 엄청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여의봉처럼 뚝딱 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한 두 달 정도면은 그 동안에 쟁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지향하는 취지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어 있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10월 13일까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되어야 사실은 이제 지금 내년 총선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이고 법상으로 공직선거법상으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시기가 제가 알기로 한 12월일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은 그 전에 하여튼 이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사람이 내가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할 건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할 건지 그 후보자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10월 13일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 프라이머리 빅딜 문제로 여야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당에서는? 벌써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정계특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한 바가 있는데. 예. 제가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빅딜 하지 않습니까? 예. 빅딜이라는 것은 큰 흥정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한마디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그런 흥정은 큰 빅딜이 아니라 롱딜이다. 잘못된 거래다.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은 선거제도가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근데 여러 명을 뽑을 것인지, 그건 소선거구 제도다 또는 중대선거구 제도다. 또 지역구를 뽑을 것인지 비례대표를 뽑을 것인지 이런 예.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거제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나 한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의 정치적인 뭐 역사적 경험이든 또 정치 체제의 문제든 또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는.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떤 게 완전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있지만은 결국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공천권을 직접 가진다. 네네. 지금 말해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때 그것이 어떤 권력자의 손에 주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당원이나 국민의 손에 주어질 것인지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천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 알겠습니다. 뭐 두 제도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제도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빅딜할 수 없다. 성격이 다른 뿐만 아니라 운동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하나는 쉽게 말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한테 공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이에요. 예.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양한 선거제도의 하나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일본형 병립형 비례대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국민들이 저는 우선 공감을 과연 할 것인가. 예. 야당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의 핵심은 독일식 연동형 그것은 우선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이것은 뭐 300명이 될 수도 있고 310명이 될 수도 있고 3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 불신 초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복심, 마음의 속의 생각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가 말한 400명이다. 또 심상정 의원
정의당에서 360명이다. 최근에 혁신위에서 369명. 뭐 여러 가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본 마음은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0명을 유지하면서 그 연동형으로 독일식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 300명을 유지하자는 것은 이제 여론이 엄청 막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고육지책으로 야당에서 나온 겁니다. 예. 우리 김태년 간사가 뭐 조금 이따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여론을 빗발치는 화살을 맞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야당에서 이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근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뭐 하나만한 소리다. 알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